10주차 강의에서는 우리가 리셋 앤 클락 컨트롤러, 즉 RCC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RCC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클락 컨트롤러, 그리고 페이지랑 루프, PLL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TM32F767뿐만 아니라 모든 코텍스 M7의 성능을 갖고 있는 프로세서들은 PLL, 클락 컨트롤러를 갖고 있고, 이 클락 컨트롤러에서 주파수를 곱하기, 즉 체배를 한다든가 나누기, 즉 분주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배와 분주를 통해서 시스템 클락 혹은 어드밴스드 하이 퍼포먼스 클락 혹은 어드밴스드 프리프럴 버스 등등의 필요한 버스 클락들을 만드는 용도로 PLL이 사용된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고요. 조금 더 한번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TM32F767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클락 컨트롤러 아키텍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살펴볼 것은 우리가 외부에 칩 밖에 16MHz의 외부 클락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칩 내부에 16MHz, 인터널 클락 16MHz를 갖고 있다. 그래서 하이 스피드 익스터널, 하이 스피드 인터널 클락을 갖고 있습니다. 16MHz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외부에 32.768kHz를 연결할 수 있는 외부의 로우 스피드 익스터널 클락을 연결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재밌는 건 당연히 내부에도 32.768kHz의 로우 스피드 인터널 클락을 갖고 있습니다. 즉 정리하면 외부에도 주파수를 발전시키는 크리스탈 혹은 오실레이터를 연결할 수가 있겠고요. 내부에도 16MHz와 32.768kHz의 주파수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스템에 안정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내부와 그리고 외부 16MHz 두 가지 주파수 중에, 그죠? 그래서 두 가지 주파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선택을 해서 시스템 클락으로 사용을 만들어 주는데요. 최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LL 블록에서 최대 216MHz까지 동작하고요. 시스템 클락. 그리고 분주를 통해서 H 클락을 216MHz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로우 스피드, 그러니까 주변 장치를 이용해서 54MHz를 만들기도 합니다. 혹은 108MHz를 쓰기도 하죠. 그래서 잠깐 정리하면 우리 STM32F767에서는 시스템 클락 216MHz, 그리고 엣지 클락, CPU 클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216MHz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리플러 클락은 54MHz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로우 스피드 인터널, 즉 32.768kHz는요. 인디펜던트 와치독 클락 용도로도 사용됩니다. 요 인디펜던트 와치독 클락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고요. 이러한 것들을 클락 컨트롤러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정리하면 하이스피드 컨트롤러는 익스터널 클락은 16MHz를 사용하고 있고요. 만약에 크리스탈을 사용한다면 노드 캐패시터가 필요하겠죠. 그때는 5에서 25 피코페롯, 실제 우리는 회로적으로 20피코를 사용했습니다. 20피코페롯을 사용하겠고요. 그리고 내부 클락은 16MHz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16MHz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속인 32.768kHz는 외부에 32.768kHz 크리스탈을 사용합니다. 이때 로드 캐패시터, 로드죠, LOD죠, LOD. 로드 캐패시터는 5에서 15피코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내부에 되어 있는 32.768kHz는 RTC와, 즉 리얼타임 타이머죠. 그리고 인디펜던트 와치독 타이머 용도로 사용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페이지랑 루프가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페이지를 위상을 락, 즉 주파수를 변조시키거나
분주해서 체배하거나 분주해서 디바이딩해서 나눠서 결국은 우리 시스템에서 필요한 시스템 클락 혹은 프리프럴 클락을 만드는 용도로 사용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PLL 블락은요, PLL 블락은 가장 중요한 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셋 클락 컨트롤러 레지스터에 PLL ON이라는 비트가 있습니다. 먼저 이 비트를 클리어하고요. 클리어하게 되면 PLL 회로를 정지시킵니다. 정지시켰지만 정지하는 데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PLL 레디가 클리어 될 때까지 약간 딜레이를 줍니다. 기다리고요. 그리고 나서 리셋 클락 컨트롤의 컨피그레이션 레지스터에서 PLL 파라메타 등을 설정합니다. 이 PLL 파라메타는요, 아래 블록이 PLL 파라메타입니다. 즉, 이 PLL 파라메타를 통해서 시스템 클락이라든가 아니면 프리프럴 클락이라든가 어드밴스 하이 퍼포먼스 버스라든가 프리프럴 버스 용도로 사용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PLL을 파라메타를 설정하고 나서 바로 설정된 대로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주파수가 출력되는 것이 아니라 PLL ON이라는 비트를 셋합니다. 이네이블하고 PLL 회로가 동작되기를 기다립니다. 동작되는 것이 기다리는 것을 PLL ready 비트가 1이 될 때까지 웨이팅을 해줍니다. 웨이팅이 다 끝나면 PLL ready가 1이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PLL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이러한 것을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살펴본다면 먼저 칩 밖에 있는 16메가 혹은 칩 내부에 있는 16메가 둘 중에 하나를 PLL 소스라는 먹스를 통해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PLL 파라메타 중에 PLL P, R, Q, R, PLL N, M을 이용해서 최대 주파수인 PLL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최대 주파수가 216MHz입니다. 216MHz를 만들고 그것을 시스템 클락으로도 사용하고 어드밴스드 하이 퍼포먼스를 클락으로 사용하는데 분주비는 1분주하면 어드밴스 하이 퍼포먼스 버스도 216메가로 동작합니다. 216메가로 동작하면 이것을 시스템 클락으로 H 클락으로 사용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4분주하는 디바이더를 이용해서 프리프럴 버스, 즉 주변 장치에 동작할 수 있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P클락을 54메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PLL은 우리 시스템에서 필요한 시스템 클락, P클락, H클락, 어드밴스 하이 퍼포먼스 버스, 어드밴스드 프리프럴 버스를 위해서 다양한 파라미터를 선택을 하고 설정하는 절차를 PLL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PLL을 동작시킬 때는 어느 정도 웨이팅 시간들이 필요하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클락 시큐리티 시스템입니다. 얘는요, 외부의 16MHz가 정상적으로 동작되는지를 감시하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PLL을 external 16MHz를 사용했는데 이것이 오장동하면 CPU가 완전히 제대로 동작이 안 되거나 굉장한 치명적인 오류를 발생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외부 16메가를 모니터링 하고요. 만약에 외부 클락이 지터라든가 아니면 중단되다든가 그런 페일러가 검출되면 non maskable interrupt, 즉 인터럽트를 거절할 수 없는 NMI를 발생시킵니다. 발생시키면 곧바로 PLL이 사용이 금지가 되고요. 그리고 외부 클락 16메가도 사용이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오로지 내부 클락인 16메가 내부 클락으로 시스템 클락이 사용이 됩니다. 즉 약간 속도가 저속이 되겠지만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용도로서 역할로서
클락 시큐리티 시스템이 사용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MC01이라는 하드웨어 핀으로 출력을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LL이라든가 아니면 내부 클락, 외부 클락, PLL 클락, 시스템 클락, 프리플러 클락 등등등을 MC01, 02로 다음에 우리가 실제 프로그램에서 오실로스코프로 출력되는 것을 한번 파악하는 그런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가장 중요한 클락 컨트롤러 그리고 PLL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 PLL을 검사하는 시스템 시크릿 시스템을 통해서 PLL이 오류가 있는지 아니면 외부 클락이 오류가 있는지를 판단해서 내부 16메가로 동작시키는 시스템 클락 시크릿 시스템이 존재한다 라고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차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